259일 밑에 풀어왔어? 지난 시간 안 하고 왔는데 풀어봅니다. 기억나냐 이거 하는 거? 내 안에 너 있는 문제잖아요. K로 치환해가지고 집에서 해라. 중요한 거 얘 K로 놓고 하라 그랬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얘는 X가 없으니까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 fx 자체에 정적분 값이 들어있으면은 fx는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맞죠. 그러니까 여기 꼭 x가 없어도 내 안에 내가 있는 또 그런 문제들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보고 얘를 k로 놓고 치환해서 다시 그거를 미분해서 다시 여기다 식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시 적분한 게 아니 내가 뭐 하고 있더라? 아 그게 k였지. 이렇게 하는 문제였죠. 때에 따라서 수학도에서는 A, B 두 개로 하는 것도 있었잖아. 내가 10년 만에 맞춘 문제 있잖아. 한 번도 못 맞추다가. 그 생각 안 나냐? 전설적인 강의 있어. 수학도 강의 보면. 좋습니다. 넘어가. 필수예제 11번 간다. 준영아 뻐꾸기 난리라고요. 지난 시간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개념 설명했었는데요. 야 아무튼 요번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신화공 그런 거 있었잖아. 신화공 있냐 요새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신화공. 시나몬은 있는데 시나몬 롤 있잖아요. 신화공 없어? 삽질 그만할게요. 야 아무튼 위에 x가 있으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지? 그럼 제일 먼저 할 거 뭐죠? 너 수능 볼 때까지 명심해라. 제일 먼저 뭐 하죠? 양끝 통일. x에다 0 넣어. 근데 식이 뭐가 있든 여기 안에가 심지어 x가 들어있든 다 상관없어. 윗끝 아래끝 같으면 0. 0 넣으면 2의 영승은 1 빼기 코사인 0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0 넣으면 마이너스 a죠. 그래서 a가 얼마냐? a는 넘기면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잖아. 오늘 수업 실패할 뻔했잖아. 너 지금 오늘 수업 만약에 잘 써놔야 돼요. 항상 양끝 통일에서 얻은 정보를 반드시 써놓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죠? 양변 미분. 너무 개쉽잖아. 양변 미분. 얘를 x에 미분하면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를 라지 ft 빼기 라지 f x 빼기 라지 f 0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정적분의 정의죠. 네. 실제로는 오늘 더 자세한 것도 배울 건데요. 정적분 정의에 대해서. 네. 아무튼 좋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미분하면은 얘는 스몰 fx가 되고 얘는 따라지니까 이 얘기 이제 그만하겠다. 아무튼 그냥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x 들어있는 거 미분하 x 들어간다. 단 이게 x 제곱일 때는 합성함수 미분해줘야 돼요. 네. 그것도 잘은 안 나와. 그럼 x 넣으면은 fx 미분하면 2x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2 사인 x.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써놓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1. fx를 구했잖아. 여기다 2분의 파이 들어. 너무 개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흥미 잃었다. 다음 페이지까지 한 번에 간다. 2분의 파이 넣으면은 2의 2분의 파이 승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는 1. 2 빼기 1은 1. 답은 2의 2분의 파이 승 더하기 1. 너무 개쉽잖아. 넘나 쉬웠다. 밑에 거 아니야. 그냥 알아서 해라. 밑에는. 인간적으로 이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필수예제 12번 간다. 네. 좋아요. 몇 쪽이냐? 261쪽. 아 좋아요. 다음 유형. 이것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뭐 있죠? 여기 x가 들어있죠. 요게 t에 대한 적분인데 x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이 x를 밖으로 분리해내야 됩니다. 변수 분리라고 하죠. 적분 변수 말고 이 식 전체, 이 x에 대한 식이잖아.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그 변수 x가 여기도 들어있으면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그 전에 할 거 뭐죠? 양끝 통일. 2형 넣으면은 2의 영승은 1. 1 마이너스 사인 0은 0. 마이너스 1은 뭐야?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고 0은 0이잖아. 아니 뭐세요?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굳이 여기다 a를 넣어서 a를 구하도록 문제를 유도해 주죠. 0은 0이 나오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제집도 잘못된 거 있죠. 양끝 통일 시켜봤더니 안 맞잖아. 그거는 문제를 잘못 만든 거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많았고요. 개념 원리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됐고 그다음에 양변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얘를 미분을 못 합니다. x가 들어 있으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분리하죠? xft 마이너스 tft로 해가지고 인티그럴을 두 개로 찢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요 x는 그 적분 변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실수배처럼 나갈 수 있다. 이미 수학도에서 했던 거죠. 달라진 거는 여기 사인 하나 더 있는 거 그거 하나씩 해다 해. 됐습니까? 변수 분리를 한 상태에서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해봐. 미분하면 어떻게 하죠? 얘가 미분하면 1 되고 얘는 x에 대한 식으로 봐야 되니까 얘를 곱에 미분해야 돼. 미그금이. 야 이제 고3인데 뭐 빨간색 안 써도 되지. 미그금이 옛날에 내가 개친절했던 거야. 다 빨간색으로 써줬잖아. 미분한 거는. 미그금이 됐죠? 얘는 tft잖아. 얘를 미분하면은 어떻게 될까? x가 그냥 t에 들어갑니다.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얘를 GT라고 보고 치환해서 라지 G에다가 X를 넣은 거에다 0 넣은 거 뺀 거를 다시 미분하니까 그냥 스몰 G고 합성함수 미분이 아니야. 합성함수 미분이 아닙니다. 곱함수 미분이 아니에요. X가 그냥 들어간다. 그 생각을 집에서 한번 잘 곰곰해 주시고요. 그래서 양변 미분했으니까 얘 미분하면은 2에 2x 얘 미분하면은 사인 미분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사라지고 그 상태에서 이거 똑같잖아. 없어지네. 보통 없어져야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하죠?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또 양끝 통일 해야 돼.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또 양끝 통일 해야 돼요. 0 넣어야 된다. 이걸 못하는 많어. 0 무조건 또 넣어야 돼. 0 넣으면은 2 빼기 코사인 0이 1이니까 2는 0 뭐야? 또 0은 0 나오잖아. 하지만 해야 됩니다. 여기가 막 A가 들어있어요. 개수가. 문제 보면. 그래서 언제든 간에 양변 미분한 상태에서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넣으면 또 양끝 통일 양변 미분 항상 그거야. 이거는 문제 풀 때 항상 그렇다. 근데 양끝 통일시켜서 알 수 있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양변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 되죠. 오른쪽을 미분하면은 4, 2, 2의 x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미분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2 사인 x잖아. 좋았다. f0 구하라고? 좋아요. 0 넣으면 4 더하기 2. 0 넣으면 없어지냐? 어느 수업 실패했네. 4 더하기 0은 4. 와 넘나 좋았습니다. 개 좋았잖아. 요거는 좀 해봐야겠어요. 2739 그거 해라. 273, 274. 이 두 개만 하고 시간 줄게. 그리고 전 페이지는 빨리 푼 사람은 하고 있으세요. 답은 정답 공개한다. 다 맞았습니까? 느낌 있게 다 맞았죠.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못하는 거 하나 있어. 이제 봐라. 다음 내용.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게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모의고사에도 심지어 잘 나오는데 나오면 다 틀리더라고. 보여주겠다. 마프 시너지 349쪽의 유형인데요. 이런 형태가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프 시너지 1829번인데 너무 끔찍하다. 1829? 야 2023까지 오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 야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위에 x 들어있잖아. 이거 단원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네. 해야 될 거 뭐죠? 이 식이 뭐든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0 넣어라. 0 넣어가지고 라지 f0은 양끝 통일. 라지 f0은 0. 그 다음에 양변 미분. 근데 하기 전에 봐야 돼. x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빼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f 속에 막혀있잖아. 식에다가 이걸 넣어봤자 뺄 수가 없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다 이거밖에 없었죠. xf, t, dt 막 이런 식으로 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샥 빼면 되는데 이렇게 곱하기니까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좀 추가해야 된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빼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빼낸 방법 두 가지가 있어.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1차식일 때는 치환적분 할 수 있는데 이제 치환적분을 하면 되겠어. 우리는 치환적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x가 아니라 이 적분할 때 변수는 t니까 뭔가 이 t라는 거가 변수니까 t를 뭔가로 치환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가운데를 f-t 플러스 x로 봐줘야 돼요. x가 상수야 이거 적분할 때는. 요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x를 뭐로 치환할까? t는 이미 썼잖아. 그러니까 x도 안 되고 만만한 건 s로 하죠. 마포 시너지 해설은 z로 했던데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치환해야 돼요. 치환적분 해야 된다. 야 중요해 이거. 시험 나오면 다 틀린다. 야. 잘 나오고 간혹 나와 간혹. 야 그러면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때 미분할 때 이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적분할 때까지는 x는 상수야. 하지만 얘를 완벽하게 적분하게 되면 결국 x에 대한 식으로 나중에 표현이 돼서 거기서 식에서는 x가 변수인 거죠. 야 그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해. 적분할 때는 t가 x 같은 거야. t가 변수야 t가. 얘는 상수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거 개념 없이 써놓은 거야. 마이너스 t 플러스 x로 썼어야 돼요. 보통 변수를 앞에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됐는데 이제 그러면 ds는 마이너스 1 dt가 있으면 ds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 t 대신에는 근데 잘 봐야 돼. t 대신엔 뭘 쓸 수 있냐 그러면 마이너스 s 플러스 x를 쓸 수 있는 거죠. s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s 플러스 x를 쓰고 가로 열고 f 얘가 s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들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하나 주고 ds로 바꾸고 그리고 이상한 거 없냐 이렇게 쓰면 되죠? 안 되죠. 치환적분 할 때는 윗끝 아래끝을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 했죠. 원래 변수가 t였으니까 t에다가 이 t에 대한 적분을 t에다 0 넣으면 s는 x잖아. x부터 t에다가 x 넣으면 헷갈리죠. 0 되니까 0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서 매직이 마법 x가 f 안에 막혀있던 게 밖으로 나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많이 되네. 이 마이너스를 바람개비로 돌리는 데 쓸까 아니면 변수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는 데 쓸까? 너무나 개고민 되잖아요. 둘 다 좋죠. 근데 0부터 x가 항상 익숙하니까 마이너스를 바람개비를 돌리는 데 쓰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0부터 x까지 바람개비 돌리고 마이너스 s 플러스 x. 근데 이거는 얘는 전개를 어차피 해야 될 운명이야.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sfs ds 닌텐도 ds 사고 싶잖아요. 마이너스는 이게 집어넣어서 없어졌다. 그리고 플러스 인티그럴 xfs ds인데 여기서 s를 어떻게 하죠? x를 앞으로 빼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게 바로 라지 fx입니다. 그 다음부터 과정은 방금 푼 문제랑 똑같아요. 양변을 미분해야 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되죠.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fx. 얘를 미분하면은 고배 미분해줘야 된다. 미분하면 fx 미그음이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뭘 하든 간에 또 정적분으로 조정이 되면서 나오면 새롭게 등장하면 양끝 통일 F0을 알아서 써놔야 됩니다. 윗끝 아래끝 같으면 무조건 0이야. 안에 볼 필요도 없어. 그래서 F0은 0 새로운 사실이죠. 야 F0은 0이 안 되는데? 문제에서? 문제를 잘못 만든 거죠 이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네요. 개마이자여서 문제 아니 이거 예리하게 봤어요. 문제 다시 읽어보니까
이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가 아니야. 몰랐죠? 잘 봐봐. 라지 fx의 도함수를 스몰 fx, 얘의 원시 함수가 라지 fx라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 이걸 fx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라지 f 프라임 x니까 관계없는 식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만약에 라지 fx 도함수가 스몰 fx였으면은 이게 잘못된 풀이가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라지 f 프라임 0이다를 하나 써놔야 돼요. 남의 집 자식이었다. 걔가 아니었다.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다 그냥 매뉴얼 같은 거, 매뉴얼. 정적분을 정의하면 항상 이 매뉴얼이 똑같아요, 하는 법이. 그리고 학교 내신은 이걸 벗어나질 않아. 모의고사를 100개 왔으면 좀 벗어나겠지. 근데 그 모의고사를 풀 때도 다 지금 내가 말한 건 무조건 다 체크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다야. 나머지는 응용력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 정적분을 정의한 함수 때문에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실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됐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을 원래 해야 되거든. 야, 그러면 이게 도함수 나오잖아. 미분하면은 얘가 fx네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건데 얘가 필요가 없을 뿐이야, 이 문제에서는. 라지 f 프라임 a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그냥 a를 넣으면 되는 거죠. 해야 되게 해볼 수는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야, 이 문제를 뭐 기호를 이렇게 줘. 왜 라지 f로 준 거야? 다른 걸로 주지. gx로 줘도 됐잖아. 아무튼 얘를 두 번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얘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fx니까. 그리고 라지 f 프라임 a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답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a 구하는 게 답이니까 라지 f 프라임 a는 여기다 a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fs ds. 여기 적분해가지고 a 넣고 0 넣고 빼라는 거죠. 식이 있어, 근데. 야, 이럴 때는 그냥 거의 끝물까지 왔으니까 그냥 x로 써서 해도 된다, 해. 같은 의미죠.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는 거는, 저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ln 절대값 x 더하기 1. 이게 2차면 어떻게 하죠? 어제 했잖아. 2차면 탄젠트로 삼각치환. 네, 1차식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플러스 c가 아니고, 아니 뭐해, 정적분인데 a 넣고 0 넣고 빼야 되잖아. 그러면 ln 절대값 a 더하기 1 빼기 ln 1은 0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래서 ln 절대값 a 더하기 1이 ln 10이 돼야 되니까 a는 9 구했잖아. 하나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유형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운 거 해볼까요? 터프? 좋아. 1831번 해라. 그거 해라.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딱 갑자기 이렇게 책을 펴서 하는 거는 맨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맨날 질문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다. 깔끔하게 풀어봐라, 이거. 정답은 2번입니다. 준영이 살아있냐? 뻐꾸기 날리시고요. 영원히 네 머릿속에 간직해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개념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적분과 하나 더 있었잖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극소. 이거는 그 도함수에 활용하고 융합된 거죠. 네. 굉장히 뭐 개념은 없지만 극대극소를 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극대극소 찾는 거 뭐 잊혀졌을 거니까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필수의 13번 한다. 0 넣으면 0, F0은 0. 하나의 점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써두시고요. 양변 미분. 안에 x 없지? 미분한다. 도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더하기 2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유력하기 때문에 극대값을 구하려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 보는 거죠. 참고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코사인은 0에서 파이까지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사인은 0에서 파이까지는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사인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 이런 거를 캐치하는 능력. 이게 사인이고 이거 코사인이다. 그러니까 코사인만 이 괄호가 0 되는 그런 값,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그런 지점은 그래프와 단위원을 적절히 이용해서 단위원 또 보여줘야 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각도는 3분의 2파이 120도잖아. 코사인은 x좌표니까. 오케이. 그래서 3분의 2파이에서 아마도 극대일 거다.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면 거기가 극대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또 없는데. 근데 굳이 증간표를 작성하자면은 x는 3분의 2파이 약식으로 하겠다. 그때 y좌표 찾아 놓으시고 일단 찾아놔. 왜냐면 어차피 극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3분의 2파이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싱거우니까 이 3분의 2파이 근방에서 이 부호를 한번 관찰해 보자. 3분의 2파이보다 만약에 코사인 지금 각도가 더 작으면 이게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거 판단 잘해야 되는데. 살짝 어렵잖아. 삼 3분의 1보다 작으면 음수고 크면 양수니까 극대지. 작으면 양수고 크면 음수니까 극대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들 판단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설명하니까 개무시하더라고. 첫 번째 방법, 3분의 2파이보다 작은 각도랑 큰 각도를 넣어보면 돼. 그게 일단은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이거 도함수의 활용 복습이다.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쉬운 거 요 사이에서 대충 그냥 90도 넣어봐. 90도 넣으면은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지. 양수에서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말고 6분의 5파이 같은 거 넣어. 150도 6분의 5파이 넣으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1 빼기 루트 3이잖아. 음수네. 루트 3 1.7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1번이야 일단. 두 번째 방법은 얘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2 코사인 x 플러스 1을 그냥 그려버리는 거야. 2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겼냐? 2배로 뻥튀기 되잖아요. 여기가 2가 될 뿐이지. 2 코사인 x를 그려가지고 걔를 1만큼 올리는데 그러면은 한 대충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내 뿔에서 마로 바뀌잖아. 그래서 뿔에서 마로 가니까 극대가 맞아.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방법은 숫자 대입, 각도, 이 전후의 각도를 대충 적당한 걸 대입하는 거. 두 번째는 얘를 통째로 그려버리는 거. 요 인수 자체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y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걸 보는 거야. y는 1하고 마이너스 2 코사인 x는 실제로 코사인 x를 2배로 뻥튀기해서 대칭시킨 거잖아요. x축 대칭. 그래서 마이너스 2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1 빼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2 코사인 x로 보는 거지. 그럼 두 함수의 차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차가 여기서는 이게 더 크잖아요. 함수가. 그러니까 양이고 여기서는 특히 이게 더하기 말고 빼기로 돼 있을 때 그걸 많이 씁니다. 뭐 1-lnx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개무시하길래 다시 한번 얘기해봤다. 아무튼 3분의 2파이를 넣으면은 극대값이 나오는데 큰일 났다. 3분의 2파이를 원래 함수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극대값. 그러면은 이걸 적분해야 되거든요. 망했어요.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적분을 이제 결국은 해야 돼. 3분의 2파이까지 적분할 때 무슨 적분을 쓸 건가? 얘를 무슨 적분하죠? 치환적분.
부호로 그러세요. 전개하면 이사코가 사인 2t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봤는데 전개하면은 답안지는 근데 치환적 보냈더라고. 플러스 이거를 곱하면은 이사코니까 사인 2t로 해도 되죠.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t. 아니 뭐해? 정적분인데 3분의 2파이 넣고 0 넣고 빼서 계산할 수 있죠. 치환적분이 나을 것 같다. 치환적분이 더 간단할 것 같아. 넣을 때 이거 4번 넣어야 되니까. 반선제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치환적분을 해보겠습니다. 뭐를 치환하죠? 1 플러스 2 코사인 t를 통째로 뭘로 치환하지? S로 할까? 성현이로 치환하자. 성현이 S잖아. S로 치환하겠습니다. 1 플러스 2 코사인 t를 S로 치환하면은 DS는 뭐냐?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t죠. dt.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t dt가 있으면은 ds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티그럴 여기가 t가 s가 되면서 s 곱하기 얘를 만들어 주려면은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s로 하고 마이너스 2 사인 t dt로 해가지고 얘를 ds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s ds가 되는데 중요한 거 아래 끝 위 끝은 아까 지금 3분의 2 파이 구하는 거잖아요. 3분의 2 파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코사인 3분의 2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 얘는 0이 되고 코사인 0은 1 그래서 얘는 3이 되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바람개비를 돌려주시고 바람개비 돌아간 상태에서 적분해서 2분의 1까지 곱하면 되겠다. 이 적분하면은 2분의 1 s 제곱인데 아니 뭐해 정적분인데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2분의 9 곱하기 2분의 1가 0는 없어지고 4분의 9. 치환적분이 더 쉬운 이런 케이스였네. 좋습니다. 좋았다. 문제 아주 좋잖아요. 밑에 고고. 개더럽잖아. 15분의 14 마이너스 16 루트 2가 뭐세요 이게. 너네 풀었냐? 대단하네. 넘어간다. 준영아 살아있으면 뻐꾸기 날리세요. 빨리 날리라고요. 빨리 날리란 말이세요. 뭐야 말이세요? 다음 페이지 날로 먹는 페이지 날먹 페이지인데 살짝 어려울 거예요. 두 개 다. 필수의 14번 간다. 야 준영아 빨리 뻐꾸기 날리라고요. 필수의 14번은 굉장히 쉬운 유형이죠. 근데 이런 거는 극한이잖아요. 정적분과 극한 이런 거는 항상 이런 벌을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를 그냥 FT나 GT로 봐라. GT로. FT라 F 없으니까 FT로 하자. 그러면은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죠. 근데 밑에 x 마일이 있잖아.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돼가지고 fx라는 함수의 도함수. 근데 얘를 미분하면 스몰 ft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 참. 그래서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 라지 f 프라임 1이 되는 거죠. 미분계수다에 x가 a로 가는 스타일. x 마이 2분의 네 그러니까 스몰 f1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요 아까 치환한 여기다가 1 넣으면 루트 2의 1승 더하기 1에서 답이 루트 3이다. 너무 쉬운 그런 페이지잖아. 너무나 개쉬운데 이거 뭐. 근데 항상 헷갈리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이 안에를 통째로 FT나 GT로 치환을 해서 써보면 됩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라지 F 이거의 원시 함수 라지 FT에다가 한번 X 넣고 0 넣고 빼야 되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 0인데 밑에
x가 깔려 있으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스타일. x 빼기 0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스몰 f 0이 되는 거죠. 라지 f 프라임 0. 라지 f 프라임 0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스몰 f 0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 0 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0 넣으면은 1분의 1. 답 1. 너무 쉬웠기 때문에 빨리 밑에 합니다. 하고서 휴식 5분 할 텐데 항상 명심해라. 모르겠으면은 안에 통째로 그냥 치환해서 한번 써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 돼. 야, 끝났다. 정적분의 정의 함수. 하고서 휴식하는데요. 휴식이 필요 없는 학생은 연습 문제 조지고 있으세요. 연습 문제 조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집어쳐라. 네. 연습 문제를 싹 봤는데요. 스텝 1 개 쉽고요. 스텝 2도 개 쉽고 스텝 3 할 만한 게 몇 개 있어. 근데 스텝 3를 258번 쉽고 259가 좀 어렵거든요. 259를 좀 이따 해보고 260번은 아까 설명한 거야. x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사인 안에. 이게 마이너스 t 더하기 x로 해서 마이너스 t 더하기 x 치환적분 s로 치환하면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하고요. 260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261, 62도 어려운 거 없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262도 이 GT 얘를 GT로 놓고 라지 G에다가 이거 넣어서 빼면은 합성함수의 어떤 그 합성함수의 미분계수 될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합성함수의 여러분들 도함수 구하는 거 증명을 이해한 학생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한 4개는 풀어주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네. 특히 요건 꼭 260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259는 살짝 어려울 거다. 이건 잘 해보세요. 나중에 풀어줄게 이건. 259는. 넘어가. 준영아 살아있으면 뻐꾸기 날리시고요. 정적분 활용 마지막 단어이다. 구분 구적법 뭐죠? 구분 구적법. 구분 구적법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없으면 수업 못하는데. 이거죠. 야, 구분 구적법. 구분은 이게 잘게 쪼갠다는 거예요. 세분한다, 구분한다 같은 말이에요. 잘게 쪼개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잘게 쪼개서 면적 구하는 방법이야. 꺼지세요.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잘게 쪼개서 면적을 구한다. 그림 하나 보면 이해되는 건데요. 꺼지세요.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때 도형을 간단한 도형으로 잘게 나눠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의 극한으로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 한다. 구분구적을 이용해서 곡선이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는 다음 같은 방법을 뭔 소리야. 됐어. 이거 보면 돼 그냥. 호수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잘게 쪼개가지고 이거 도트 픽셀 아트였다. 픽셀 아트로 마인크래프트로 만드는 거야. 마인크래프트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건 쉽지. 얘 곡선으로 넓이 못 구하잖아. 곡선은. 근데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엄청 더 잘게 쪼개. 더 잘게 쪼개면은 이게 거의 틈이 없이 빈틈없이 거의 빈틈 없어지도록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극한 보내는 거야. 근데 이 안쪽으로 사각형 만든 거랑 바깥쪽으로 만든 걸 보면은 이게 항상 크겠죠. 근데 극한을 보내면은 얘도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로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데 샌드위치로 극한을 보내서 샌드위치로 요 사이에 넓이가 있지 않냐. 근데 같은 값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너무 개쉽잖아 개념. 마인크래프트였다. 좋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거예요. y는 x제곱이 있었는데 원래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 넓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정적분의 정의를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 구분구적법이 먼저야. 구분구적법으로 정적분을 정의한 상태에서 그게 부정적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연결시킨 거거든. 근데 그런 설명들은 너무 길게 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한테는. 왜냐면 어차피 교과서에도 그걸 무시하고 정적분을 그냥 정의해버렸거든. 정적분은 이거 넓이로 정의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해가지고 부정적분 해가지고 윗끝 아래끝 넣어서 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정적분이 또 넓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수학2에서 그냥 정의이자 받아들여 해서 간단하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필요가 없어. 복잡하게 진짜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알 필요 없고, 궁금한 학생은 나무위키 찾아보면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다 미친 듯이 해놨거든요. 대학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너가 진짜 이거를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네가 진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냐 이런 거거든. 해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x축과 x는 1,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구분구적법을 사용할 건데요. 야 봐라, 안 보이겠잖아 글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사각형 직사각형 자른 거야. 8등분 했는데, 야 성현이, 야 너 자꾸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준영아 살아있지? 이거를 무수히 이렇게 잘게 쪼개면은 봐봐, 극한을 보내면 거의 이 직사각형 거의 그거잖아요. y 이거 밑에 넓이잖아. 두 조각만 내면 너무 크지 이거는 또. 근데 이게 위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래쪽으로 해도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좀 부족하죠 이거는. 많이 부족하지만 극한을 보내면은 쫙 모여가지고 거의 넓이랑 비슷하게 채워진단 말이야. 직사각형이 무수히 많아지면은 빈틈없이. 그래서 이 넓이의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의 극한을 보내서 면적을 구하는데요. 좋습니다. 한번 보여줬다. 그거를 바로 문제를 내가 풀어보죠. y는 x제곱을 할게요. 그냥 자기가 그려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할 거냐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쓰는데 0부터 1까지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구간을 n개로 쪼개세요. 이 길이가 얼마냐? 1이지? 이걸 n개로 쪼개면은 n분의 1이 되죠. 칼질을 몇 번 할 수 있죠? 여기서 특강이다. 빵이 있는데 4등분 하려면은 칼질 몇 번 하냐? 칼질은 3번만 합니다. 그러면 4조각이 나요. 중요한 얘기다 이거. 그랬을 때 보통 이거를 기호로 눈금 쓸 때 이거를 x0, x1, x2, x3, 마지막 칼질은, 여기는 칼질 안 하죠. 마지막 거가 x4죠. 그러니까 4등분 했을 때는 칼질은 3번 하고 실제로 눈금은 5개가 생겨. 그래서 추상화를 해야 된다. 야 빵을 n등분 한다. 빵을 n등분 했어요. n등분, 미친 듯이 n등분 했다. n개로 나갔어. 칼질은 몇 번 하죠? n마 1번 하게 돼 있습니다. 빵 조각은 n개가 돼요. 첫 번째 칼을 x1, 두 번째 칼을 x2, 마지막 칼을 x 뭐라고 써야 될까? 칼질 n마 1번 하는데 n마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칼질 말고 이 끝에도 이제 눈금을 잡아주면 얘를 보통 x0, xn으로 하는 겁니다. 칼질에 대해서 야 예술이잖아 지금. 너 나중에 고깃집 알바하려도 칼질을 예술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칼이 몇 번 들어가나 이걸 잘해야 돼요. 고기를 4등분 하는데 칼질 3번만 하면 되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n등분 하면 칼질이 몇 번 들어가죠? n마 1개의 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n분의 n마 1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n분의 n, 여기는 n분의 0이지. n분의 2. 좋아요. 아무튼 좋아. n분의 2. 그러면은 여기서 직사각형을 위에 걸로 만들까 아래 걸로 만들까? 참고로 위에 걸로 만든다는 거는 첫 번째 칼날부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근데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만드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뭘까?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세로 길이는 이게 y는 x제곱이니까
n분의 1을 첫 번째 칼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n분의 1의 제곱.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다. 더하기. 두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n분의 2가 아니에요. 그건 칼날이고 n분의 1이고 가로 길이는 항상 n분의 1이에요. 세로 길이는 n분의 2에서의 함수값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직사각형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완전 제곱이죠.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변하는 수를 관찰한다. 1, 2 변하잖아. 뭐예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 시그마 표현하면 변하는 수를 관찰해가지고 n분의 k의 완전 제곱에다가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해주면 이게 바로 n등분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죠. 거기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급수가 되죠. 요 급수 계산하면은 넓이가 나와. 이게 구분구조법이에요. 좌표평면 위에서 하는 구분구조법. 근데 이 구분구조법을 어떤 함수든지 이제 정적분으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다음 단어를 배우게 되면은 이거 잘 안 씁니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시그마의 변수는 k니까 n세제곱 앞으로 빼고 n세제곱분의 1 그리고 시그마 n은 k제곱이잖아. 시그마 k제곱 어떻게 하냐? 6분의 다 까먹었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근데 밑에 n세제곱이 있었거든. 거기다 리미트를 보내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하는 최고차의 계수 부분 되잖아요. 6분의 2 답은 3분의 1. 오! 꽤 신기하네. 정적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x제곱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인데 아니 뭐해 정적분인데 1 넣고 0 넣으면 3분의 1 답 똑같잖아.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첫 번째 직사각형에 이거를 안 보고 첫 번째는 그냥 넓이를 안 쓰고 두 번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차이 나냐면 이거를 0부터 해가지고 n-까지 해도 돼. 0부터 n-번째 칼날로 하면은 안쪽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해서 극한을 보내도 똑같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렇게 한 거는 공간에 압박이 있잖아. 못 하겠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k는 사실 0부터 n-까지죠. 0부터 n-까지 n분의 1 n분의 k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는 안쪽 넓이 더 작은 넓이 안쪽으로 한 거 이건 바깥쪽으로 한 거 검은 거는 근데 얘 둘이 실제 넓이보다 얘는 작고 얘는 크니까 이걸 좌변에 쓰고 이거 우변에 써서 리미트까지 보내면은 극한이 등호가 생기면서 샌드위치로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어차피 시그마 계산할 때 이게 6분의 n-마일이죠. 그게 n 플러스 1 2n-마일 2n-마일 하니까 2n-마일 나오잖아. 여기에다가 n세제곱 들어가니까 똑같단 말이야. 리미트 보내면은 극한이 3분의 1로 수렴해. 이걸 빨간색을 하합이라고 하고 이거는 상합이라고 한다.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간의 오른쪽 끝점 가지고서 직사각형 만든 거랑 이건 왼쪽 끝점을 가지고 직사각형 만든 거 그렇게 두 개로 해가지고 샌드위치로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오른쪽 끝으로 한 거. 좋습니다. 그걸로 한번 해보겠어. 이거 했잖아 방금 지금.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식만 세워볼게. 만약에 이렇게 딱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y는 2분의 x제곱과 x는 2, x 2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야,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왜 펜이 안 나오는 거세요. y는 2분의 1x 제곱을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여기가 2면은 n 등분을 보통 하거든. 그러면 이 길이가 2잖아. 그러면 한 칸이 n분의 2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칼이 n분의 2, 두 번째 칼은 n분의 4, 세 번째 칼은 n분의 6. 그러면은 여기는 n분의 2n 마이, 여기는 n분의 2n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항은 n분의 2k잖아. 시그마 왼쪽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k는 0부터 n-1까지 하고, 오른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한다. 바깥쪽 넓이는 이거, 안쪽 넓이 이거. 증감수일 때는. 감소 함수일 때는 달라요. 근데 이게 바깥쪽 넓이 같아. 그런 것들도 약간 물어보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로 길이는 항상 n분의 2고 세로 길이는 항상 n분의 2k에서의 함수값이죠. 여기다가 n분의 2k를 대입한 거지. n분의 2k의 함수값. 그래서 n분의 2k를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k의 완전 제곱,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k의 완전 제곱.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은 이 넓이보다는 원래 리미트 보내기 전에 이 넓이라는 건 항상 얘보단 크고 얘보다 작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다 리미트 극한을 보내게 되면은 등호가 성립하면서 근데 극한 값이 똑같이 수렴하게 돼요. 알겠죠? 한쪽만 계산해 본다. 이 약분하고 n 세제곱분의 2는 4가 되잖아. 제곱하면 4k 제곱인데 시그마 리미트가 있거든요. 1부터 n까지. 그러면은 n 세제곱분의 4는 앞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시그마 k 제곱만 계산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어차피 극한 계산할 때 리미트 보내면은 n 세제곱의 항만 중요하니까 결국 6분의 4가 되죠. 3분의 2가 돼. 넓이가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적분해 보죠. 0부터 2까지 2분의 1x 제곱 적분하게 되면은 2분의 앞으로 빼고 적분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인데 2 넣고 0 넣고 빼니까 3분의 8 곱하기 2분의 2니까 3분의 4가 답이야. 똑같잖아. 3분의 틀렸는데? 2 뺐잖아. 3분의 8이다. 3분의 4가 아니고 2n 세제곱 6분의 8 참. 6분의 8은 3분의 4. 3분의 4예요. 아, 망했잖아, 어느 수업. 왜 아무도 안 들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봐. 밑에 그거. 4분의 1 나오냐? 네. 넘어가. 4분의 1 나왔으면 됐습니다. 시그마 K 세제곱 공식 알죠? 네. 2분의 n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해야 됩니다. 완전 제곱. 2분의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급수까지 다 마스터하네. 야, 원뿔 부피 구해봅시다. 원뿔 부피 어떻게 구하냐? 원기둥에서 3분의 1이죠? 왜 3분의 1이야?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뿔은 다 3분의 1이라고 배웠잖아. 사실 이거에서 나온 거야. 구분구조법으로 해서 3분의 1인 거 알았던 건데 얼라들을 위해서 그냥 야, 너 그냥 3분의 1 외워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이걸로 구한 거야. 뿔의 부피.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동심 파괴를 하는 순간이었다. 원뿔의 부피 구하는데 이거 너 처음부터 너무 어렵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3, 높이가 4인 원뿔의 부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바로 공식 쓰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h 하면 원뿔의 부피인데 원 기둥의 부피인데 거기에 3분의 1배 하면 되잖아요. 이 3분의 1이 아까 그 극한 같은 거야. 그 n의 개수야. 방금 문제에서도 뭐 3분의 1 나오잖아. 6분의 nn 플러스 2n 플러스 2 그거라고 보면 돼.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무튼 계산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은 3이니까 9 곱하기 4 36
30 나누기 4는 12. 12파이네요. 이게 답이 12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보겠다.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재밌는 거. 입체잖아. 입체. 개멋있죠? 빠밤. 야, 입체다. 뭐야. 빠밤. 3D였어. 야, 원. 이거 꺼주세요. 원뿔이었다. 원뿔. 원뿔이죠. 반지름이 2인데 야 2로 바꾸자. 그냥 이거 그림으로 하자. 반지름이 2, 높이가 3으로 하자. 그러면 답은 3분의 1 파이 r제곱 h니까 4, 3, 12 4파이네. 부피가 4파이가 나와야 돼요. 우리 공식상. 이 그림 지금 반지름이 2고 밑면에 반지름이 2인 원뿔인데 높이가 3이고 이거의 부피를 구하해 보겠습니다. 항상 입체 도형은 단순화시켜서 옆에서 보세요. 이거를 n등분의 2 이렇게 층을 내. 그래서 n개로 쪼개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기둥이 아니라 원뿔이 아니라 원기둥 있지. 원기둥으로 이렇게 층을 내 가지고 극한에 보내면 이게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처음 원뿔하고 비슷해져요. 물론 이것도 바깥쪽으로 합을 낼 수도 있고 이 원뿔의 안쪽으로 합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어서. 왜 이렇게 허접하냐. 이거 아닌데.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쪽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원기둥들의 부피의 합이 원뿔의 부피보다는 작겠죠. 그래 가지고 얘를 미친 듯이 쪼개게 되면 결국은 극합값은 굉장히 가까워져서 거의 원뿔점 되는 거 아니냐. 선택해라. 뭘 할래? 한쪽만 하려고. 양쪽 원래 다 해서 극한 보내면 샌드위치로 같아지는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려야 될 그림은 입체로 이렇게 그려야 될까? 아니죠.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그려? 컴퓨터가 한 건데 옆에서 본 그림을 그려야 돼. 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데요. 높이가 지금 3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밑면 반지름이 2라고 했거든요. 높이가 3이고. 근데 얘를 n등분을 이렇게 가로줄을 낸다. n등분. 그러면 이거 하나의 길이는 얼마일까? 한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일까? n분의 이게 n분의 3이겠죠. n분의 3. 다음 것도 높이는 n분의 3. n분의 3. 다 n분의 3인데 한 이 원기둥 아까 봤지? 원기둥이다 그거. 입체로 보면 이 한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는 첫 번째 거는 뭘까? 이게 살짝 어렵거든요. 이 반지름 뭘까? n분의 2야. 왜냐면 이게 닮음이라 그래요. 봐봐. 이 삼각형에서 이게 3대 2잖아. 그럼 얘도 3대 2야. 그리고 얘가 1대 n이거든. 그럼 얘도 1대 n이에요. 그래서 n분의 2가 돼. 이 길이는 n분의 6이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 n분의 4. 3대 1하니까. 3대 2, 3대 2. 이 반지름은 n분의 4가 되고 이 반지름은 n분의 6이 되죠. 그래서 이 반지름은 n분의 2n. 그러면은 얘는 2, 4, 6 변하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n분의 2k네.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그리고 h 높이는 n분의
3. 이게 원기둥의 부피의 일반항이에요. K번째 원기둥의 부피의 일반항.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게 딱 나오는 거야. 극한값이 나오는 거야. 이게 원뿔의 부피로 수렴하게 돼요. 아까 봤듯이 리미트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미친 듯이 쪼개지면서 산 모양이 돼버려. 원뿔 모양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계산해보면 바로 암산 때린다. 이제 n 세제곱 들어있고 2의 제곱 4, 3, 12에다가 k제곱은 6분의 1로 바뀌죠. k제곱은 시그마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앞에 파이 하나 있고요. 요게 되는 거죠. 일단 리미트만 보내면 돼. 그러면 6분의 2가 3분의 1을 만들어주죠. n세제곱 차수 똑같고, 그래서 그 3분의 1이 아까 그 공식 3분의 1이야. 그래서 4파이 되는 거야. 3분의 1 곱하기 12파이. 요게 바로 옛날에 그 원뿔의 부피 공식. 모든 뿔은 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닮은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3분의 1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걸 배운 거, 역사적인 순간이네. 그런데 이제 간혹 문제에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했느냐 안쪽으로 했느냐 물어보거든요. 안쪽으로 한 건 이거지, 파란 거. 이게 빨간 거랑은 파란 건 차이가 있어. 얘로 할 때는 첫 번째 원기둥이 반지름이 이건데, 마지막 원기둥이 반지름이 이게 아니야. 이가 아니야. 잘 봐라. 빨간 거로 했을 때는 이거죠. 파란 거로 했을 때는 안쪽이죠. 이 빨간 거를 한 칸 딱 내려봐. 이거를 일로 내리고 이걸 일로 내려봐. 한 칸 내려면은 빨간 게 하나 더 많어.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1부터 하긴 하는데 n마 1까지만 해요. 파란 거는. 오케이. 원기둥이 하나 부족합니다. 하나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아까 것도 다시 볼까? 살짝만 들어두면 돼. 살짝만 들어두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상황이 올 거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구조합할 때 바깥쪽으로 만든 거랑 안쪽으로 만든 거는, 실제로 이 안쪽으로 만든 거를 왼쪽으로 한 칸 탁 당겨봐. 왼쪽으로 한 칸 탁 당겨. 요게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도 하나가 부족해. 하나 부족합니다. 됐어요. 지금 뭐 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극한은 똑같아. 왜냐면 여기다 n-1 넣어봐. n-1 넣어서 극한이 똑같잖아. 그럼 다시 하죠. 원래 문제 풀자. 이번에는 원뿔의 부피 공식을 증명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죠. 반지름을 r, 높이를 h로 두고 실제로 이제 공식 증명하는 겁니다. 공식이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인데, 이 그림에서 이제 한번 해보겠어요. 이번 안쪽 걸로 해볼까? 반지름이 얼마죠? r. 높이는 h. 높이를 n 등분한다. 칼질은 n번에. 첫 번째 칼날, 첫 번째 이거는 길이가 n분의 1h겠죠. 길이는 그런데 이 길이도 n분의 h야. 다 n분의 h야, 높이는. 근데 n분의 1 위치에서의 반지름은 n분의 r이 됩니다. 이거는 n분의 2r이 되고요. 그럼 k번째에서는 n분의 kr이 되죠. 마지막 거가 근데 안쪽으로 만들게 되면 마지막 거의 반지름이 이걸로 써야 되니까 얘가 n분의 n마 1r이 되죠. 결국 어떤 원 기둥의 부피의 일반항은 항상 파이, 지금 민넓이 파이 r 제곱 파이
R 반지름이 n분의 kr이다. 파이 r 제곱 그리고 높이가 h가 n분의 h 항상 n분의 h 파이 r 제곱 h 이렇게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안쪽으로 만들면 n-1까지만 해야 돼요. 하나 적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어차피 이게 n이 n세제곱 만들어지고 k제곱이 극한 보내면은 3분의 1 만들어주고 파이 r제곱 h인 건 똑같잖아. 그래서 3분의 1 파이 r제곱 h가 돼요. 재밌었다. 오케이. 그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다가. 그림도 두 개 있죠. 개념 원리에도 안쪽으로 만든 거, 바깥쪽 만든 거 참고하시고요. 밑에 한번 풀어봐. 근데 막상 풀려면 살짝 어려울 거거든요. 풀어봅니다. 280번. 야, 이거를 뚫어지게 보기도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려야 돼. 어리버리 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안 돼. 다시 그려라. 옆에서 본 걸 그려야 돼. 옆에서 본 거를. 그렇죠. 그려서 해야 돼. 그려서. 너무 컴퓨터라니까 사기였냐? 옆에서 한 거를 다시 이렇게 그려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안쪽으로 한 거네. 지금 얘는 안쪽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근데 이거를 n등분 한 그림 못 그리지. 그럼 몇 개만 그리냐? 한 5개 정도만 그려. 이렇게 하고 땡땡땡 하고 위에 한 2개 건방졌다. 위에 3개, 밑에 2개 정도만 딱 그리는 거야.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려가지고 선 내리고 항상 높이가 뭐가 될까? 여기 써 있잖아. n분의 h라고. 근데 이 밑면에 그 가로 세로 길이 정사각형인데 지금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표현해야 돼요.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처음에가 a였을 때. 근데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정사각형의 요 반쪽이 n분의 a냐? 반쪽이 n분의 a가 아니야. 여기는 한 변의 길이 자체가 지금 a거든. 근데 이거는 비례식을 이쪽으로 수선으로 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똑같으니까 이게 이 높이는 이 삼각형에서는 n분의 1배잖아. 전체. 그러니까 이 밑변도 n분의 1배야.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n분의 a가 되는 거야. 요 직육면체에서 요 하나 가로가 n분의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다시 높이가 h일 때 이게 n분의 1h죠. 1대 n이잖아. 1대 n이면 얘도 1대 n이야. 밑변도 1대 n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삼각형을 보는 게 아니라 큰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율로 생각하는 거예요. 닮음으로. 아, n분의 1이 무한대는 0이죠. 근데 시그마 표현해야 돼. 아니, 마지막에서. 무한히 보내면 하나는 그 한 조각은 0이 돼 버리지. n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지막 거는 n분의 h가 높이고 밑변이 n분의 n-1 a 제곱. 마지막 거는 n-1로 해야 된다. 마지막 건 이거기 때문에.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극한 3분의 1 간다. 시그마 K만 계산하는 거야. K제곱. 나머지는 다 빼고 A 제곱이다. A 제곱. 그래서 얘 3분의 1 가서 3분의 1 A 제곱 민넓이죠.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원뿔하고. 얘가 3분의 1 만든다고. K 제곱이. 왜냐면 이것도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좋았다. 넘어가. 다음 시간에 정적분과 급수할 텐데요.